네, 지금부터 2021 토양지하수 청소년 여름캠프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우리 친구들 또 다시 한번 반갑게 인사 나눠볼까요? 네, 식사 맛있게 했습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굉장히 열심히 흔들어지고 있어요. 자, 과연 2부에는 또 어떤 순서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선생님, 저도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설렙니다 하는 친구들 혹시 화면을 통해서 하트 한번 날려주시겠어요? 하트! 좋아요. 막 이런 하트도 있고 큰 하트도 있고 하트. 네,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배도 든든하게 채웠으니까 2부도 집중해서 우리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는 지하수 수업입니다. 또 어떤 재밌는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 있을지 무척 기대되시죠? 2부에서는 지하수의 비밀을 자세하게 풀어주실 교수님 한 분을 모셨는데요.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고 있으시죠? 교수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권만재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화면을 통해서 열렬하게 반갑습니다 박수를 쳐줬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을 통해 학생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교수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전에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권만재 교수입니다. 저는 지하수 성분 그리고 지하수를 어떻게 깨끗이 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여러분들 얼굴을 볼 수가 없었는데 오늘 얼굴을 직접 볼 수가 있어서 너무 좋네요. 자, 지하수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그리고 지하수가 어떻게 오염될 수 있는지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무척 기대하는 표정으로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교재 24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교재 24페이지 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1부에서도 우리 잘했잖아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면 우리 친구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 생각을 답변으로 적어서 화면을 통해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자, 지하수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자, 화면을 한번 통해 볼까요? 물이 떠오릅니다 라고 하고요. 혹시 교수님께서 좀 눈에 띄는 답변 있으실까요? 지하에 있는 물. 지하에 있는 물. 예. 네, 깨끗한 물이라고도 올라왔고요. 예, 지하에 있는 물이라고 하셨네요. 네, 용암수도 보이네요, 교수님. 용암수요? 네, 용암수라고 예, 적어진 용암수도 곳도 있고요. 있습니다. 예. 네, 생수 보입니다. 네, 또 삼다수도 나왔어요. 예, 석회암에 대해서도 또 하셨고요. 네,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속으로 들어간 빗물은 어디로 갈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과연 빗물이 땅속으로 들어갔을 때 어디로 갈까요? 땅속으로 스며들 것 같다라는 답변 보이고요. 네, 또 어떤 답변이 눈에 띄실까요, 교수님? 예, 땅속 어딘가로. 땅속 어딘가로. 네, 바다도 보입니다. 지하 동굴도 보이고요. 나무라는 표현도 있네요. 나무, 하수구도 보여요. 네, 하수구, 바다도 많이 보입니다. 다시 자, 위로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다시 위로요? 예. 다시 위로. 자, 그럼 이번에 세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지하수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 친구들의 답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수가 난대요. 지하수가 없으면 홍수가 난다 보이고요. 생명체 B, X 이렇게도 보이네요. 지구가 자, 망함이라고도 돼 있네요. 지구가 망함. 죽어요라는 죽어요. 답변도 보이고요. 네, 좋습니다. 싱크홀이 생긴다라는 답변도 눈에 띄네요. 네. 자, 이렇게 다양한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교수님의 생각도 무척 궁금합니다. 예, 정말 아주 참신하고 예, 아주 기발한 답변이 네. 많이 나왔는데요. 네. 첫 번째 지하수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냐요? 이렇게 보시면 땅속에 있는 물 맞습니다. 지하수가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고인 물을 저희가 지하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땅속으로 들어간 물은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땅속으로 가고 또 바다도 가고 강으로도 갈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하수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망함, 이게 정답이었군요. 공부를 하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지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 지하수란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생겨났고 또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고려대학교 윤성택 교수님의 강의를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윤성택 교수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이번 시간에는 지하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게 지하수가 과연 어떤 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물은 이제 빗물이라는 것부터 출발해서 이제 물이 순환하게 됩니다. 이제 흐른다 하는 얘기죠. 자, 땅에 비가 내리면 지표를 따라 흘러서 우리가 흔히 아는 지표수가 됩니다. 이게 지표수에는 강물, 또 뭐 계곡수, 호수물 뭐 이런 것들이 다 지표수에 해당되고요. 우리의 보통 일반적인 삶은 이 지표수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땅에 내렸던 물이 땅 속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 땅 속에 존재하는 빈 공간을 물이 채우게 되는데 이 물을 바로 우리가 지하수라고 하는 것이죠. 이 그림에서 있는 것처럼 자, 비가 내려서 땅 속에 물이 들어가면 땅 속에 물을 포함하는 공간이 존재합니다. 이걸 우리 전문적으로는 공극이라고 하는데요. 공극은 흙에 입자와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이 지하수에 위치하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여기 기반암처럼 단단한 암석, 우리 흔히 보면 기반암에도 빈 공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암석에는 크기는 다르지만 빈 공간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기반암에 빈 공간 속에 물이 또 채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반암에 존재하는 공간을 채우거나 흙 속의 공간을 채우게 됩니다. 물이 땅에 들어가면 중력에 의해서 땅으로 밑으로 내려가면서 아래부터 빈 공간을 채우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 땅 속에 어느 일반적인 높이가 있어요. 심도라고 해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지하수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지하수면보다 아래에서는 빈 공간에 물이 꽉 차게 됩니다. 이걸 우리 전문적으로는 포화되어 있다, 꽉 차 있다 뜻이에요. 포화대라고 하고, 그 포화대보다 더 위쪽에는 암석이나 토양의 빈 공간에 물이 꽉 차이지 않은 그런 공간이 존재하는데 이것을 비포화대라고 합니다. 포화대와 비포화대 사이를 우리는 지하수면이라고 하고요. 우리 지하수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공간적으로 가장 중요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지하수면입니다. 자, 아무튼 지하수는 땅 속에 존재하는, 즉 토양이나 안반 내에 존재하는 빈 공간을 채우고 있는 물이다. 그 양이 대단히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수는 이제 모든 지구상의 모든 물의 시초가 이제 비부터 출발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빗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지구상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97% 이상의 물이 바닷물이라고 하는 거죠. 해수입니다. 해수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태양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소위 증발이라고 하는 거 하죠. 우리가 이제 접시에 존재하는 물이 시간이 오래 지나면 쫄아가지고 없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증발이라고 합니다. 이게 물리적으로는 액체 상태의 물이 기체 상태의 수증기로 바뀌는 현상을 얘기하고요. 이렇게 증발된 물이 이제 저 하늘 속 대기의 높은 쪽을 향해서 이제 올라가면 대기에서는 상층부로 갈수록 소위 온도가 떨어지게 돼요. 온도가 떨어져서 우리 여러분들 물을 끓인 주전자 뚜껑에 수증기가 있다가 주전자에 물을 냉각시키면 시간이 지나면 주전자 뚜껑에 이슬이 맺히는 거 보잖아요. 그와 똑같은 원리로 우리 온도의 냉각에 따라서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상층에 대기에 존재하는 구름은 이렇게 빗물 액체의 입자 덩어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는 과정에 구름은 이제 바닷물에서 위에서 많이 만들어진 구름이 이제 우리가 이 대륙 쪽을 향해서 이동을 합니다. 이게 구름의 이동이라고 하죠. 이동을 하면서 이제 적절한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이 구름으로부터 비가 떨어지는데 이걸 우리 강우 현상, 이렇게 떨어진 물을 빗물 이렇게 얘기하고, 이 빗물이 지표에 떨어져서 이루어지는 것이 지표수. 또 지표수가 아니라 땅 속으로 흘러서 땅 속에 존재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토양이나 안반에 암석에 빈 공간을 채운 물, 이걸 지하수로 합니다. 아주 중요한 점은 또 뭐냐면 이렇게 채운 지하수는 더 흐르게 되는데요. 지표수가 흐르는 속도보다 매우 느리죠. 왜냐하면 암석의 빈 공간 자체에 흐르는 것에 따라서 압력, 마찰을 받기 때문에 매우 느린 속도로 흐르는데, 그 흐르는 방향은 뭐냐면 지구상에서 지표의 높이가 낮은 곳을 향해서 흐릅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천천히 흐르게 되고 매우 느리게 흘러서 다시 주변에 지표수로 나오거나 아니면 바닷물, 바다에
바닥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지하수가 다시 유출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지하수 관점에서 보면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또 흘러서 다시 지표로 나오는 과정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지하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우리 지하수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표수라고 하는 것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것이 땅으로 들어간 물인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표수하고 지하수하고 다른 점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표수는 말 그대로 지표에 존재하는 물이다 보니까 하천, 강, 호수물, 저수지의 물 이런 게 되고요. 이 지표수는 사람이 살면서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행위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죠. 사람 서식 공간에 아주 가까운 물이고 해서 인간이 배출하는 다양한 오염물질에 대해서 오염이 되기 쉬운 특성이 있고요. 지표수를 가지고 우리가 정화를 해서 만드는 물이 다름 아닌 수돗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수돗물. 우리나라 같으면 보통 수돗물을 지표수를 가지고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에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수돗물보다는 이제 지하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정화를 해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이런 것들이 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다음. 자, 이게 지하수가 땅으로 가까 흐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하수가 갖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이 그림에서 우측에 있는 그림 보면 여기 이제 지하의 동굴, 여러분 잘 아시는 석회 동굴. 여기는 다양한 고수동굴에 땅속에 아주 수려한 여러 가지 구조가 만들어진 석회 동굴의 그림이 보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게 뭐냐면 비가 땅에 내리게 되면 땅속에는 아까 토양이 있던가 아니면 암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토양이나 암석을 구성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게 광물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광물이라고 하는 게 돌을 구성하는 물질이 우리가 보통 소금이나 이런 것처럼 빨리 녹지는 않지만 광물도 물과 만나면 녹는다고 하는 현상입니다. 이 지하에 존재하는 암석이나 토양에 존재하는 광물질이 물에 녹는 과정, 이런 과정이 결국 미네랄이 함유된 물을 만들게 되는데 다름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지하에 존재하는 암석에 존재하는 원소가 이렇게 칼슘, 인 뭐 등등 많은 원소가 존재하고요. 따라서 일반적인 지표수에 비해서 땅에 흐르면서 암석과 토양을 만난 물에는 암석이나 토양에서 취득된 이런 미네랄들이 많습니다. 이런 미네랄이 많은 물을 우리는 광천수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마시고 있는 생수 이런 것들이 바로 광천수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갖는 아주 독특한 특성은 뭐냐면 지표수에 비해서 많은 다양한 종류의 다량의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 미네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우리의 몸을 키우고 또 여러 가지 물질, 단백질, 탄수화물 등 우리 신진대사에 필요한 여러 물질을 만드는데 아주 필수적인 물질이다 하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이렇게 암석이나 토양을 이렇게 녹이는 과정에서 특히 물에 아주 잘 녹는 암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통 석회암이라고 하는데요. 이 석회암 같은 것들이 많이 녹게 되면 많이 녹아서 아주 큰 공간이 만들어지죠. 이런 것들을 우리 지하 동굴이라고 합니다. 다음. 자, 이렇게 지하수는 이게 여러 가지 다양한 특성을 또 가지고 있지만 이게 또 용도도 다양해서요.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이 이제 농사 짓는 데 쓰는 물. 또 밑에 있는 것처럼 지하수를 이용해서 정수를 간단히 하게 되면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이 지하수를 이용해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 여러분 잘 아시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암석의 특성이 있어 그 지역을 구성하는 화산암의 특성이 있어서 비가 오더라도 지표수가 존재하지 않고 모든 물들이 바로 땅속에 스며들어서 지하수를 이루고 있어서요. 지하수는 수돗물의 거의 대부분을 지하수를 가지고 만들고 있고요. 또 이렇게 땅속에 존재하는 물이라고 하는 과정이 이게 지하수가 되는 과정에 토양층을 통과하게 되면 이 토양층에서 물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물질들이 걸러지고요. 또 오염물질도 걸러지고 아주 깨끗한 물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는 물을 우리는 생수라고 하고요. 또 이 지하수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음료수를 또 만들 수가 또 있습니다. 또 하나 땅속에 물이 흘러 들어가게 되면 온천수니가 만들어지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 땅속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땅으로 들어가면 온도가 높아지거든요. 이게 높아져서 이 땅속에 존재하는 높은 온도와 물이 서로 열을 교환한다고 하는데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렇게 되면 온천이 만들어지고 이 온천에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생수에 비해서 더 많은 미네랄이 함유가 돼요. 이런 것들을 온천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가 이제 요새 근래에 많이 쓰는 게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데 특히 도심 지역 같은 데서요. 우리가 에너지의 많은 부분을 화석 에너지가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
소위 환경 친화적이고 하는 에너지를 바꾼다는 게 신재생 에너지 정책인데 그 중에서 요즘에 아주 많이 쓰는 신재생 에너지원이 특히 이 땅속에 지하수가 갖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땅속의 지하수는 지표수와 달리 계절에 상관없이 연중 온도가 거의 일정해요. 그래서 한 14도에서 18도 정도 온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우리 이 건물 내에 여름철에 더운 공기를 땅속으로 지하수에 통과시키면 지하수가 갖고 있는 찬 온도를 취득을 해서 식어지고 또 겨울철에는 차가운 공기가 땅속에 더운 지하수의 온도에 의해서 덮여지고 해가지고 그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인데 요즘에 신재생 에너지원으로서 이렇게 지하수 에너지원이 많이 쓰이고 있고요. 또 지하수는 어디에서나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는 물이기 때문에 공업용수로도 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하수가 땅속에 존재하는 물이 아까 처음에 제가 지표수에 비해서 지하수가 훨씬 많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하수에 존재하는 물을 무작정, 무한정 많이 쓸 수 있을까요? 이제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지하수가 어느 지역에서 지하수 우리가 쓸 수 있는 양을 과학적으로 평가해가지고 어느 정도 물을 쓸 수 있느냐 하는 걸 가지고 물을 뽑아내서 그걸 공급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하수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는데 그중에 요즘에 많이 관심을 갖는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집안 침하입니다. 그래서 땅속에 빈 공간을 채우고 있던 지하수가 일시에 많이 뽑아져 나오게 되면 빈 공간에 물이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 집안이 자연스럽게 함몰이 되어 가라앉죠. 이걸 이제 집안 침하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하수가 이제 오염되는 문제가 이제 심각한데요.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수는 미네랄이 많고 토양층을 통과하면서 지표수에 비해서 훨씬 더 수질 관점에서 좋은 장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수라고 하는 것도 많이 쓰이고 이렇게 하는데 자, 이 땅속의 지하수도 오염이 되거든요. 지표수가 오염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지표 근처에서 사람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공장도 돌리고 또 이 자동차 연료 같은 거를 보관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가스 스테이션, 이게 주유소죠. 주유소에 탱크를 만들어서 기름도 저장하고 그 과정에 주유소에 탱크가 샜다 뭐 이렇게 되거나 또 여기 여러분 소 보이시잖아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육고기에 돼지고기, 소고기 같은 거 이제 생산을 많이 하기 위해서 수요가 늘면서 이 가축들의 이 사육이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가축이 자연적으로 발생을 시키는 분뇨죠, 분뇨. 이 가축 분뇨를 처리를 잘못하면 이 분뇨의 성분도 땅으로 흘러 들어가서 지하수 오염을 시키기도 하고 요즘에 이제 가장 지구촌에서 이 중요한 환경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가축 분뇨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이 땅속으로 흘러 들어가서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하수 오염이 왜 중요하고 하냐면 이 지하수의 오염이 한번 되고 나면 오염 물질을 정화하는 데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수가 흐르는 속도만큼이나 이 지하수를 정화시키는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에 걸쳐서 잔류하면서 서서히 문제를 오랫동안 일으키는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는 노력 이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하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하는 문제 한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시고요. 자, 지금까지 이제 간단하게 지하수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좋은 점이 있고 또 우리가 오염으로부터 우리 지하수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들을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땅속에 존재한다고 해서 막대한 양이 존재하고 또 좋은 장점도 갖고 있는 지하수 이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노력들이 많이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우리 토양과 더불어서 이 지하수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또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강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강의 잘 들으셨나요? 아무래도 지하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수고해주신 윤성택 교수님께 감사합니다.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도 열심히 박수 잘 쳐주고 있네요. 자, 본격적으로 지하수 실험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실험에 앞서서 교재 31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실험 전에 우리 꼭 하는 거 있잖아요. 생각 먼저 해보고 그 생각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의 답변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하수는 어디로 가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적어서 답변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하수는 어디로 갈까요? 자, 바다로 라고 보이고요. 또 땅도 보이네요. 우리 집이라고도 보입니다. 자, 교수님 어떤 답변이 눈에 띄시나요? 예, 제가 볼 때 네. 바다, 땅, 바다? 예, 다 같은 답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친구들의 다양한 답변 들어봤는데요. 교수님, 진짜 지하수는 어디로 가는 건가요? 예, 앞에서 이제 수업을 들으셨겠지만 저기 비가 내리면 땅 속으로 들어가고 강으로도 가고 바다로도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해 주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네. 우리 친구들이 얘기해 주신 다양한 답변들이 정답이다라는 거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에 오염물질이 들어있다면 어디로 퍼질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과연 어디로 퍼져나갈지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지하수와 토양, 하수구요라고도 보이고요. 네, 또 교수님 어떤 답변이 보이시나요? 예, 바다라는 답도 또 있네요. 바다가 좀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땅속, 강, 호수, 예, 호수. 보이고요. 오, 지하수 전체라는 답변도 보입니다. 그럼 교수님, 우리 친구들의 생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 여러분들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정말 다 답해 주신 게 다 맞고요. 네. 아까 지하수가 어디로 가나 그랬죠? 그러면 지하수가 흘러가는 방향대로 오염물질도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땅속 그리고 호수, 바다 다 함께 갈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네요. 거의 답변을 잘 적어주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가 암석을 만나요. 그럼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리 친구들의 생각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서져요 라는 답변 나왔고요. 지하수에 미네랄이 녹아 들어간다 라는 답변도 보여요. 오. 또 눈에 띄는 답변 뭐가 있을까요? 예, 암석이 부서진다, 암석이 녹는다. 뭐 같은 답이 많아지네요. 네, 예. 암석이 바사삭 이렇게 얘기도 있는데요. 그리고 암석의 빈틈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네, 뭔가 암석이 부서진다라는 답변이 맞은 것 같은데, 그럼 교수님,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예, 앞서 그 윤성택 교수님이 수업하시는 거 들으셨죠? 그러면은 지하수가 이런 암석과 만나서 미네랄을 녹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쓰신 답이 맞고요. 네. 암석에 있는 미네랄 녹이니까 그다음에 암석이 부서질 수 있고 녹을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럼 우리 친구들이 답변해준 것처럼 부서지거나 녹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실험을 할 차례인데요. 이번 실험은 지하수 모형에 대한 실험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실험 재료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저희가 보내드린 재료 중에 지하수 실험이라고 되어 있는 봉투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봉투 안에는 이렇게 석회석 자갈 들어있고요. 또 토양 실험할 때 사용했었죠. 우리 빨간색 소와 파란색 소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 눈금컵이랑 스포이드, 리트머스 종이가 들어있습니다. 모두 다 꺼내서 이렇게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별도로 준비해 주실 것이 있는데, 가정에서 식초, 투명 수조, 물 뿌리개, 그리고 물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재료 준비가 다 됐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우리 오케이 사인 주세요. 저는 다 됐습니다. 준비됐어요 하는 친구들 사인 주세요. 자, 재료가 어느덧 준비가 다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실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실험을 한번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예. 그러면은 재료가 일단 중요하니까 실험을 할 때는 이제 재료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뭐가 있는지 한 번씩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자, 투명 수조 있죠? 네, 수저. 네. 그리고 물 뿌리기가 있나요? 네, 물 뿌리개 있습니다. 그리고 물 뿌리기가 없으면은 네. 그냥 컵에다가 해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분무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물 뿌리개가 혹시 없는 친구들은 컵이나 분무기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증류수가 있죠? 네. 근데 혹시 증류수가 없으면 네. 집에 수돗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수돗물도 가능. 그리고 석회석 자갈 다 가지고 있죠? 네. 석회석 자갈들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자, 묽은 질산 용액인데 묽은 질산 용액은 좀 위험하기 때문에 질산 용액을 대신할 수 있는 식초가 아마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식초를 준비했나요? 네, 식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식초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식용색소로 이제 파란색이 있고요. 그리고 빨간색 식용색소가 있고 그리고 pH 종이가 있습니다. 네, 리트머스 종이랑 4번, 5번 이렇게 적혀 있는 빨간색, 파란색 색소 준비해 주시면 되고 pH라고 적혀 있는 리트머스 종이 우리 친구들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 준비가 돼 있죠? 네. 예, 그럼 이제 실험을 시작해 볼 텐데 자, 앞에 강의를 들으셨겠지만 이제 지하수 이제 실험을 할 때 빗물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근데 빗물을 만들 때 지금 비가 오면은 밖에서 빗물을 직접 뜨면 좋겠지만 비가 오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빗물을 만들어 볼게요. 자, 저를 따라서 한번 천천히 진행해 보실까요? 네. 예. 그러면 우선 수조를 제가 이쪽으로 조금 치워두고 네. 그리고 자, 이 비커가 있어요. 비커. 이 비커가 이제 계량컵인데 여기 눈금이 있죠, 그죠? 네. 눈금을 잘 보세요. 거기 50, 100, 150에서 총 300ml 정도까지 담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준비해 주시고 자, 수돗물이 있어요. 네. 자, 수돗물을 자, 한 300ml, 300ml 정도로 담아 보도록 할게요. 거의 가득 채우면 되겠네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눈금컵 거의 가득 물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수돗물 증류수 얘기를 했는데요. 저 증류수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증류수는 자, 거의 순수하게 물로만 돼 있는 거예요. H2O 물로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안에는 아까 지하수에는 미네랄이 많이 녹아 있다고 그랬는데 증류에서는 미네랄이 적습니다. 근데 그럼 교수님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그럼 증류수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물이다라고 보면 될까요? 예, 다른 미네랄이 없는 아주 순수한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증류수가 사실은 이제 아까 저기 수업 시간에도 배우셨지만 자, 증발에 의해서 하늘로 날아가고 구름이 생기잖아요. 그때 이제 그런 깨끗한 물을 우리가 이 증류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 증류수의 이제 pH를 우리가 먼저 이제 재보고 근데 여러분들 증류수가 없으니까 대신해서 수돗물도 역시 미네랄이 좀 적거든요. 자, 그래서 자, 이 pH 종이, 리트머스 종이를 이용해서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트머스 종이 다 준비되셨나요? 자, 우리 친구들 리트머스 종이 한 장 떼서 준비된 친구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노란 색깔로 되어 있는 종입니다. 예, 이 리트머스 종이는 여러 가지 화학 처리를 해서 화학약품 처리를 해서 저 pH가 1부터 14까지 여러분 pH란 말 들어보셨나요? 산도를 의미하는데 산도요? 네. 예, 이렇게 보여주시면. 네, 이렇게 네. 보여주면 좋을까요? 네. 자, 그래서 산도를 갖다 측정할 수 있는 건데 네. 자, 산성이라는 것은 수소이온 자, H 플러스가 많은 거고 적으면 그다음에 알칼리성 그다음에 염리성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네. 증류수를 한번 pH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네. 자, 그래서 색깔과 비교 한 반쯤 담그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반 정도 오, 담그면 되죠, 교수님? 예. 그래서 네. 보니까 제 거는 한 네. pH가 7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네. 저도 7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7 정도 됐다고 우리가 네, 여기다 놓고 표시를 해주면 이제 조금 더 마르면 색깔이 더 잘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두었다가 한번 네. 나중에 다시 하고 네. 자, 여러분들이 실험할 때 중요한 거는 자, 과정이 중요해요. 과정이 어떻게 절차를 진행했는지 그리고 또 네. 기록이 중요해요. 그러면 좋은 과학자가 될 수 있거든요. 오. 하시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찰한 거 그리고 값이 있으면은 이런 값들을 잘 기록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pH를 네, 근데 쟀죠? 교수님 제가 보니까 학생들이 지금 이렇게 물로 확인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아, 다시 그러면 한번 설명 좀 부탁드려도 다시 될까요? 한번 네. 제가 너무 빨리 했네요. 그죠? 네. 그래서 요 pH가 요 앞에 그 네. 리트머스 종이 한 장을 띄시고 네. 떼어내고 그거를 반쯤 여러분들은 증류수가 없으니까 수돗물에다 넣고 네. 그다음에 이 색깔을 여기 있는 이게 지시 색깔이에요. 네. 지시 색깔이라서 이 리트머스 종이 pH 종이가 그 해당하는 색깔이 맞추는 그 값이 pH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보니까 한 7 정도 된 것 네. 같아요. 여러분들도 같은 결과를 얻으셨나요? 네,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색깔 대보면서 비슷한 색깔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저는 7이라는 색깔과 거의 비슷해서 여러분도 내가 담궜던 그 색깔과 어떤 색깔이 일치하는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다음에 자, 증류수는 위에 하늘에 있는 깨끗한 물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이 증류수는 pH가 7이 되는 게 맞는데 하늘에 있다가 빗물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사실 7이 아니라 한 5.6에서 6.5 정도 약간 산성으로 변해요. 혹시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 아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아니 좀 궁금합니다, 교수님. 좀 어려울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자 하늘에 이제 구름이 이제 생기고 이제 비가 오기 직전에 자 하늘에는 우리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의 오. 기체 뭐가 네. 있죠? 가스, 지구 온난화의 가스. 이산화탄소. 예, 맞습니다. 그 이산화탄소가 빗물과 만나면 자 탄산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래서 네. 이게 약산성을 띠기 때문에 pH가 5.6까지 떨어져요. 어, 근데 문제는 그건 이제 자연적인 빗물이 pH가 5.6에서 6.5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도시, 서울과 같은 이제 대도시에는 자동차의 배기가스 그리고 공장에서 나오는 화석 연료 등에서 나오는 뭐 질소 산화물, 황산화물들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것들이 역시 또 빗물과 만나면 산을 만들어내요. 산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pH를 조정하는 게 바로 수소 이온 농도 H+라 그랬는데 산을 많이 내보내서 H+를 많이 네. 내보내서 오히려 pH를 더 떨어뜨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오염이 된 산성비를 만들어 볼까요? 산성비. 네. 그래서 아까 채팅에도 계속 산성비라는 단어가 올라왔는데 지금부터 저희가 산성비를 그럼 만들어 보면 될까요, 교수님? 예,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그러면 자 자동차의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 그리고 뭐 황산화물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죠. 그럼 그게 만나서 빗물과 만나서 이제 수소이온 농도를 내서 pH가 낮아지는 우리가 산성비가 만들어지는데 네. 그 산성비를 우리가 자동차 배기가스 여기다가 녹일 수는 없으니까 그냥 식초를 이용해서 또는 저희 책에는 우리가 질산용액이라 그랬는데 질산용액 대신에 식초를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10ml 정도를 갖다가 넣으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 스포이드 이거 준비되셨죠? 네, 예. 스포이드 준비해 주세요. 예, 가장 위까지 있는 게 5mm 정도 되네요. 5mm. 네. 예, 눈금이 5mm 되니까 이 5mm 정도 되는 걸 2번 정도 넣어 보시죠. 네. 자, 한 번에 저는 3mm가 나왔으니까 3mm 넣고 2번 3mm 넣고 한 번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식초를 물에 섞은 다음에 우리가 산성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잘 섞여야 되니까 네. 잘 섞게 저어 주시고요. 자, 이걸 혼합을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 네. 자, 그런 다음에 진짜 우리가 산성비를 만들었나 한번 볼까요? 네. 자, 아까 순수한 증류수 그리고 수돗물 등등은 pH가 7이었죠? 네. 그런데 한번 다시 리트머스 종이를 떼어서 자, 네. pH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친구들 리트머스 종이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아까와 지금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반쯤 담가 볼게요. 네. 자, 반쯤 담고 오, 아까랑은 좀 오, 다르네요. 바로 색깔이 달라지는데요, 교수님? 예, 색깔이 좀 더 붉은색 계열로 바뀌었어요. 네. 예, 이 리트머스 종이가 네. 이 안에 이제 수소 이온 농도가 많기 때문에 네. 이제 리트머스 종이를 산성으로 지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 pH가 제가 보니까 저는 한 4에서 5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도 한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 정도 되는 것 네. 같죠? 우리 자, 친구들의 숫자도 한번 알려주세요. 뭐 손가락으로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5 나왔고요. 네. 5가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교수님. 네. 어쨌든 아까 네. 빗물은 5.6이라 그랬는데 네. 그거보다 더 떨어졌네요. 그죠? 네. 우리가 산성비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산성비를 얘기할 때 5점 일반적인 빗물에 5.6보다 낮은 걸 우리가 산성비라고 하거든요.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산성비를 만들었고 네. 이제 좀 준비가 됐는데 자, 네. 우리 물을 조금 시각적으로 물처럼 표현하기 위해서 네. 자, 여기 파란색 색소를 갖다 한번 이용해 볼게요. 많이 떨어뜨릴 필요는 없고요. 네. 한 방울만 떨어뜨리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파란색 색소 준비해 주시고요. 한두 방울만 물에 떨어뜨려 주시면 예, 되겠습니다. 저는 딱 한 방울만 그럼 떨어뜨렸어요. 저도 딱 한 방울 예. 떨어뜨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스포이드 다른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한번 또 저어줄게요. 네. 자, 잘 저어줬어요. 실제 물은 파란색은 아니에요. 그죠? 어. 아무리 바다를 뜬다고 네, 해도 우리 컵에다 담아 놓으면 파란색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그냥 시각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네. 파란색으로 표현했으니까 그렇게 네.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산성비를 만들어서 이제 네. 뿌려줄 거를 우리가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자, 김치통이나 투명한 거 준비가 되셨나요?
네, 김치통. 또 다른 거 이용해 볼 수 있을 건 뭐가 있을까요? 김치통이 제일 좋을 것 같고 김치통. 반찬통 네. 아니면 좀 큰 그 유리 그릇도 좋을 것 유리 같고요. 그릇. 예, 네. 그래서 자 왜냐하면 옆으로 우리가 아까 이제 수업 시간에 강의 시간에도 네. 들으셨지만 자 포화대, 비포화대 그리고 그 사이에 지하 수면 등을 갖다가 볼 수 있으려면 옆에가 좀 투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뭐 지하수가 있다가 오염이 네, 네.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도 해보고 네. 그래서 투명한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안에다가 자 여러분들 석회암이 있죠, 그죠? 석회 석 자갈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받으셨는데, 네. 자 여시고 뭐 주의할 건 없는 너무 한꺼번에 꽉 하시면 이 보시면 끝에 보면 아주 밀가루처럼 얇은 네. 분말이 있어요. 이렇게 튀고 해서 방안을 지저분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아주 천천히 한쪽 방향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산도 만들고 강도 만들고 네. 그다음에 계곡도 만들고 호수도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천천히 날리지 않게 한번 담아 보실게요.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한쪽 방향으로 높게 쌓는 것이 포인트일까요, 교수님? 네, 한쪽 방향으로 해야 그래야 이제 산도 우리가 만들어 볼 수가 있고 아, 그다음에 계곡도 만들고 네. 그다음 강 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쪽 방향으로 네,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되셨으면 자, 산이 있으니까 주변을 갖다가 조금 이렇게 펼쳐 주시고요. 주변을 주변- 펼치는 이유는 뭔가요, 교수님? 예, 강 쪽으로 해서 네. 경사를 좀 만들어 주는 의미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쪽으로 해서 네. 계곡으로 제가 엄지나 검지로 눌러서 계곡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계곡을 놨습니다. 엄지로 꾹꾹 눌러서 우리 친구들 계곡도 한번 만들어 보고요. 물이 흘러갈 수 있는 길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 반찬통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네. 넣어볼게요. 여러분들 반찬통은 좀 더 작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넣고 네. 더 높게 산도 만들어 보고 호수도 만들어 보고 길도 만들어 보면 될까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자, 계곡 부분을 만들어서 네. 여기에서 퍼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호수를 만들어 볼 텐데요. 네. 호수를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한쪽 방향으로. 깊게 그 바닥에 투명한 바닥이 보일 때까지 한번 깊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엄지로 꾹꾹 눌러서 네네. 조그만 구멍을 만든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교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 준비가 됐나요? 네. 그래서 높은 곳은 이제 산 정상 부분이 되겠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계곡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강 부분을 우리가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요. 네. 호수는 이제 쑥 들어가서 산 쪽이지만, 그 다음에 육지 쪽이지만 속으로 들어간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고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자 여기에 자 분무기 또는 물 뿌리개 물 여기에다가 뿌리개, 분무개. 아까 만들어 놓은 산성비를 갖다 넣어 볼까요? 네. 자, 산성비를 이제 넣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잘 따라오고 있나요? 네. 너무 급하게 안 하시고 천천히 하셔도 네. 될 것 같아요. 뭐 분무기나 물통 다 상관없는 거죠, 교수님? 네. 네. 자, 우리 친구들 아직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만 기다려 줄게요. 혹시 물통 준비된 친구들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선생님 저 준비됐어요. 보여주세요. 네, 좋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네요. 자, 실험할 때 중요한 게 우리 관찰이라 그랬죠, 그죠? 네. 이제 한꺼번에 막 뿌리지 마시고 이제 조금씩 여러분들 물 300ml 지금 산성비 300ml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거를 한번 천천히 뿌려보셔서 한 100ml 정도 뿌린 다음에 3분의 1 정도 뿌린 다음에 관찰해 보시고 네. 그다음에 200ml 뿌린 다음에 관찰해 보시고 네. 300ml 뿌린 다음에 관찰해 한번 보세요. 그럼 교수님 뿌릴 때 그냥 정말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뿌려주면 될지 아니면 한쪽 방향으로 뿌리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예, 비는 뭐 어디든지 올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실험상으로서 아까 그 강우가 산을 이제 땅을 침투해 가지고 지하수로 흘러 들어가고 강과 만나는 것을 갖다 우리가
묘사하기 위해서 네. 우리가 산 정상 부분에 집중적으로 뿌리는 걸로 그 네. 부분에 비가 내리는 걸로 해서 한번 해볼게요. 네, 산 정상 위주로 우리가 비를 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100mm 정도 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오. 그러면 네.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직 강까지는 연결이 안 됐어요. 그죠? 다 땅속으로 네. 대부분 다 침투가 되고 네. 그다음에 계곡 부분에 좀 흘러가지고 네. 계곡 부분에 이 부분에 이제 물이 고여 있는 것들 볼 수 있겠네요. 그죠? 네,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 눈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 한번 또 볼까요? 오, 이제 조금 더 해서 이제 강이 만들어지려고 하네요. 이제 강과 만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호수도 점점 생기는 것 같고. 오, 네, 호수에도 이제 물이 고인다라는 게 보이네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윤성택 교수님 설명을 갖다가 들으셨는데, 네. 자, 우리 여러분들 이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아까 포화대, 네. 그 다음에 비포화대, 오. 지하 수면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 부분이 보이시나요?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교수님. 이 아래 물이 꽉 차 네. 있는 공급, 자, 이제 석회암 자갈 사이를 갖다 물이 꽉 차고 네. 있죠. 이거를 우리가 포화대라고 한다고 했죠. 그죠? 어. 포화대. 그리고 그 위에 물이 덜 차 있는 부분, 네. 그 부분을 비포화대. 그리고 그럼 그 이 사이, 비포화대가 이쪽 부분일까요, 교수님? 네, 이 윗부분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비포대와 포화대의 그 사이를 갖다 우리가 지하 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비가 계속 와요. 네. 야, 이제 비가 다 왔네요. 네. 자, 이제 어떻게 됐어요? 자, 보시면 조금 더 아까보다는 포화대가 위로 올라갔죠, 그죠? 네. 포화대는 공급 사이 물이 꽉 차 있는 거라는데 아까보다는 더 올라갔어요. 300ml를 주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광도 이제 확실히 보이고 네. 그다음에 호수도 보이세요? 네, 예, 호수에도 물이 보이는 이제 것 가득 같아요. 찼습니다. 예. 자, 우리 친구들도 잘 따라오고 있나요? 호수에 물이 찼는지 또 물이 잘 흘러내리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아직도 물 뿌리고 있는 친구들도 보이네요. 반찬통이 조그만해가지고 오, 거의 다 조금- 잠긴 친구도 있어요. 네, 아유, 거의 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잠긴 친구들도 보여요. 예. 이한이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요. 네. 권수린 학생도 아주 잘한 것 같아요. 네, 잘하고 아주. 있고 수린이도 굉장히 잘 표현한 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그럼 네. 교수님 저희 이제 이 정도 했으면 실험 끝인가요? 아니죠. 이제 네. 우리가 한번 지하수가 만들어지면서 아까 pH를 우리가 측정을 했잖아요. 아, 그죠? 네. pH를 측정했는데 아까 수돗물 여러분들도 증류수 측정한 거랑 네. 그다음에 산성 비었을 때 pH 그리고 지금 산성비가 내려서 석회암과 만나서 반응을 했어요. 그죠? 네. 반응을 한 후에 pH를 얼마인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자, 다시 그러면 pH 종이를 여러분들이 필요할 것 네, 같아요. 리트머스 종이 필요하겠네요. 예, 그러면 이거를 자, 뭐 호수도 좋고 아니면 지금 강물도 좋고 한번 해볼까요? 네. 자, 반쯤 담궈서 오, 아까 분명히 4에서 5 사이였는데 네. 다시 7 이상으로 네. 올라간 것 같아요. 그렇죠? 오, 너무 신기해요, 교수님. 아까 네. 확연하게 우리 친구들도 5 많이 보여줬었는데 색깔 변화가 있습니다. 네, 다시 네. 7 쪽으로 간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다시 그 산성비가 네. 빗물이 광물과 만나서 반응을 거쳐서 네. pH가 올라갔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은 아까 pH를 조절하는 게 바로 물에 녹아 있는 수소이온이라 그랬죠. 그죠? 네. 그러면 수소이온이 자, 없어져서 pH가 다시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석회암과 반응을 해서 네. 어떤 성분이 생기고 그 성분이 H 플러스 수소이온을 없애줘요. 네. 그래서 pH가 올라가요. 어려웠나요? 자, 우리 친구들이 지금 숫자를 막 올려주고 있는데요. 어떤 숫자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우리 친구들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3에서 8 이렇게 변화했어요 라고 하는 친구도 보였고요. 뭐 5에서 7 이렇게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뭐 손가락으로 표현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괜찮습니다. 8 굉장히 많이 보였고요. 4에서 8로 변했다라는 것도 많이 보이네요. 예, 저도 이제 조금 네. 더 마르고 보니까 8까지 간 것 같아요. 8까지. 네.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좋습니다. 이렇게 색깔 변화를 보니까 한눈에 변화를 알아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네. 우리가 지하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봤고요. 네. 예. 지금 물이 약간 뽀얗게 보이죠? 네. 그죠? 우리가 석회석 자갈을 이용했지만 역시 석회석 자갈도 이제 굵은 것도 있고 그 안에 아까 밀가루처럼 아주 분말도 있어요. 그죠? 네. 그런 것과 만나서 지금 아까 pH를 올려주는 게 석회석에서 어떤 광물이 녹아서 그것이 H 플러스를 떨어뜨려 줘서 우리 네. pH가 올라간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반응들이 일어나는 거는 이런 빗물과 암석과의 반응 때문입니다. 그럼 빗물, 암석 이런 것들에 의해서 물의 색깔이나 농도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 물의 색깔은 이제 탁해진다는 표현을 네. 쓰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물의 성분도 역시 네. 암석이 어떤 암석이냐에 따라서 어떤 광물이냐에 따라서 지하수의 성분이 변합니다. 네. 자, 그런데 교수님 저희가 여기서 실험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네, 또 오염과 관련된 실험 한번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두 가지 실험을 준비했는데, 네. 자, 첫 번째 실험은 여러분들이 이미 하신 거예요. 네. 어떻게 비가 내려서 지하수가 만들어지는지, 그럼 그 지하수가 어디로 흘러가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고요. 자, 두 번째는 오염물질 한번 해볼게요. 네, 오염 물질. 만약에 이러한 지금은 이제 깨끗한 지역이라고 생각할 수가 네. 있는데, 이 지역에 이제 오염물질이 노출이 됐어요. 네. 어떻게 사고로, 뭐, 중간에, 이제 산 중턱에, 네. 이제 뭐죠? 그 주유소도 있을 수가 네.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농사를 지으면서 또는 축산 활동을 하면서 생기는 축산 폐기물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자, 그런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자, 요 빨간색, 이 빨간색은 실제 오염물질은 아니고 빨간색 색소지만 우리가 이걸 오염물질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 산 중턱의 계곡 부분, 그 부분 여러분들이 한번 넣어볼까요? 네, 우리 친구들 빨간색 색소 5번이라고 적혀 있는 거 준비해 주시고요. 이것으로 우리 오염 물질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세 방울쯤 떨어뜨릴게요. 하나, 둘, 셋. 아이고, 예. 오. 네. 자, 우리 친구들 빨간색 색소 준비해 주시고요. 빨간색 색소로 오염 물질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도현이 굉장히 잘 표현했네요, 교수님. 예, 잘하셨어요. 오. 뭐 사실 뭐 네. 오염이 네. 꼭 이 부분에만 생기는 건 아니고 뭐 사고가 생길 수 있는 여러 부분에 생길 수가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사실 원하는 데다가 오염을 바로 시키는 만약에 뭐 강에서 네. 또 바로 오염이 생길 수도 있고 호수에도 오염이 생길 수가 네. 있고 자 근데 우리는 한 산 중턱 중에서 우리가 오염이 생겼다면 네. 이 오염 물질이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 네. 그것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저는 여기다 했고요. 오. 여러분들은 실험을 하시면서 네. 거기다 해보고 다른 곳에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럼 교수님께서 오염 물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긴 했어요. 어떤 것들이 오염 물질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럼 여기서 반짝 우리 친구들의 퀴즈를 내보면 어떨까요, 교수님? 예, 좋습니다. 오염 물질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지 우리 친구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이 오염 물질이 퍼지는 동안 퀴즈를 통해서 친구들의 답변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직 근데 오염물질이 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네네. 비가 안 내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만 딱 네. 오염이 돼 있고 네. 자, 이 오염물질이 퍼지는 거를 우리가 한번 보기 위해서 네. 자, 물을 아까 네. 300ml 정도 했죠? 그럼 나머지 200 뭐 더 하셔도 되고요. 200ml 네. 그 정도를 다시 분무기에다 넣으시고 네, 우리 친구들 물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오염 물질이 퍼져나가는 현상을 보기 위해서 저희가 물을 조금 더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비가 와요. 네. 그래서 선생님, 교수님 저기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아까 오염 물질에 대해서 방사능 폐기물이라는 것도 나오고요. 뭐 음식물, 동물 사체 이런 것들이 오염 물질을 만든다라고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예,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물을 비가 내리기 전에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조금 더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서 좋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방금 말씀해주신 거 다 정답이지만요. 내가 생각했을 때 오염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메모장에 적어서 화면을 통해 보여주세요. 그럼 저희가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생각했을 때 강이나 호수, 오염을 시키는 요소들은 뭐가 있을까요? 라는 것이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화면을 통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회용 쓰레기. 오, 네, 일회용 쓰레기. 쓰레기도 보이고요. 또 공장 폐수도 보이네요. 자, 우리 친구들의 다양한 생각 함께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
보이고요. 또 교수님 어떤 게 보이시나요? 예, 화학 농약이라고 썼는데요. 네. 네, 농약이 있습니다. 네, 농약도 농약이 있고요. 인간. 인간도 있고. 자, 인간이라고 쓴 친구가 있는데요. 과연 이 친구 왜 인간이라고 생각했는지 무척 궁금해요. 자, 그리고 폐수 보입니다. 변 나왔어요. 변도 보여요. 자, 굉장히 다양한 답변들이 많이 나오네요. 석유. 네. 교수님 어떠세요? 학생들의 다양한 답변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이 모든 것들이 오염을 일으키는 요소들이다라는 게 맞을까요? 예,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석유라고 표현해 네. 주신 분들은 우리 주유소에 보면은 커다란 이제 저장 탱크를 땅 속에 묻거든요. 네. 그게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이 이제 지나게 되면 네. 이게 풍화가 돼서 누출이 됩니다. 기름이. 네. 그래서 땅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네. 또 뭐 음식물, 뭐 쓰레기 그리고 우리가 뭐 버리는 다 쓰레기들이 네. 다 어디로 가냐면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잖아요. 매립장에서 여러 가지 침수수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아까 어떤 친구 중에서 한 명이 인간이라 그랬는데 아마 그것들을 뭐 만들어내는 게 인간이니까 네, 네. 그런 그냥 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맞는 답이라고 아, 생각해요. 맞는 답이라고 네, 생각하시는군요. 네, 뭐 미세 그리고- 플라스틱도 예. 나오고. 그리고 화학 비료도 얘기했는데 비료는 당연히 중요해요. 그죠? 네. 비료가 중요해서 우리가 비료를 이용해서 우리가 식물을 잘 자라게 하고 어. 우리가 충분히 식량을 갖다 생산할 네. 수 있게 해주는데 이게 너무 많으면 다시 바닷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다시 오염물질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구나. 부영양 막 이런 것만 들어보셨죠? 녹조 라떼. 나도 맞아 그렇죠. 녹조라떼 들어봤습니다. 예, 근데 비료가 굉장히 소중하긴 한데 네.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 우리 주변의 하천들을 오염시킬 수가 있어요. 예. 하천들을 오염시킬 또 수 지하수도 있다. 오염시킬 수 있고. 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오염 물질들이 퍼지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하늘에서 또 비를 내려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교수님. 예, 한번 내려볼까요? 네. 자, 우리 친구들 물통 준비해 주시고요. 선생님 보니까 벌써 분무기로 막 비 내리기 시작하는 친구 있는데요. 선생님이랑 속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네, 비 내리기 시작해 볼게요. 자, 오염물질 쪽으로 해서 비가 내릴 수 있도록 한번 네. 오, 지금 보시면 밑으로도 내려가고 네. 지표로도 가고 오염물질이 쭉 퍼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네, 그렇죠? 와 너무 신기해요. 자, 그리고 원래 있던 그 오염물질은 어떻게 됐죠? 색깔이 옅어져요. 예, 흐려지고요. 붉은 색깔이 좀 줄어들었죠. 그죠? 네. 예, 줄어들고 점점점 주변이 오염되는 네.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염물질이 흘러가는 방향 이쪽이 빠르다 네. 보니까 아직 호수는 오염이 안 됐네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점점점 시간이 되면서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네. 오, 이제 점점점 호수도 호수 쪽도 예, 이제 색깔이 분홍색으로 점점 변하는 것 같아요. 침투했어요. 네. 오염 물질이 침투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자, 이런 단계를 네. 과정 하나를 여러분들이 보고 네. 있는 것을 잘 기록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이런 과정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 있는지 우리 친구들이 잘 기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잘하고 있는지 보니까 우리 도연이 학생 굉장히 잘 따라오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규린 친구를 보니까 이미 다 오염됐어요. 물이. 예, 많이 오염이 되네요. 네, 굉장히 오염이 됐고요. 또 우리 다른 친구들도 혹시 완성한 친구 뭐 화면으로 보여줄 수 있는 친구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태연이 굉장히 심각하게 오염된 것이 너무 느껴집니다. 네. 자, 빨간색 색소 네. 서너 방울 넣으셨는데 더 많이 넣으신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예. 많이 예, 그게 친구들이 있는 것 예, 같아요. 좋은 실험이에요. 그래서 오염이 네. 적게 되었을 때 그리고 네. 많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네. 예, 잘 보셨네요.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여기 좀 옅게 표현된 친구도 있지만 좀 네. 진하게 또 표현된 친구들이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또 관찰을 한번 해볼까요? 네. 자, 관찰을 어떻게? 자, 이렇게 보시면 아까보다 더 분물이 많이 왔으니까 네. 포화대가 더 지하 수면이 올라간 걸 볼 수가 있네요.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옆에서 볼 때도 오염이 된 것이 이제 보이나요? 네. 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처음에는 오염 물질을 딱 봤을 때 오염이다 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잖아요. 그 네. 빨간색 색소로 인해서. 근데 비가 왔을 때는 그것이 스며드니까 아무래도 눈에 보이진 않아도 이 땅 속에서는 이미 많이 오염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실험인 것 같아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음. 자, 지금 우리가 빨간색 색소라서 뭐 오염물질 중에는 색깔을 띠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어두운 색깔을 띈다, 갈색을 띈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붉은색 계열을 네. 갖다 띈다든지 그럴 수 있는데 자, 색깔이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뭐 휘발유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네. 색깔이 없는데 이제 땅 속으로 스며들게 되고 이런 것들이 스며들게 되면 네. 실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더 문제가 이제 심각한 거죠.
그럼 교수님 제가 또 궁금한 게 이렇게 오염이 됐잖아요. 그럼 이 오염된 것들이 회복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예,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오염이 되게 되면 네. 특히나 이런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거기에 그 빗물이 머물러 있는 시간이 오래됩니다. 그래서 수백 년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들이 한번 오염이 되면은 자연 치유가 되는 데까지 시간이 수백 년이 걸릴 수도 네, 있고 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 지하수를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을지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예. 교수님, 그래서 지하수를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한 방법을 우리 친구들이 화면을 통해 보여주시면 저희가 함께 생각을 공유하고 교수님의 답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지하수를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메모해서 화면을 통해 보여주세요. 자, 지하수를 깨끗하게 보존하는 방법. 샴푸 적당히 쓰기. 네, 좋습니다. 분리배출하기도 나왔네요. 네, 그리고 쓰레기를 안 버려요 나왔는데요, 교수님. 쓰레기를 안 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쓰레기를 안 버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네, 줄일 네. 수는 있겠죠, 아, 그죠? 줄일 수는 있다. 우리 함께 줄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차피 쓰레기는 다 네.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니까 그럼 거기서 나오는 오염물질들을 네. 줄일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매연을 줄인다. 그래서 걷는다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건 매연을 줄인다. 아마 이 대기의 오염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기 네. 오염을 우리가 줄여야 된다는 것 갖다 네. 표현한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의견도 보니까 어떤 의견들이 있나요? 물을 적당히 쓰기. 예, 우리 지하수 이제 많이 쓰게 되면은 우리가 지하수가 이제 소중한 자원이잖아요. 아까 네. 여러 가지 뭐 공업용수, 농업용수 그리고 먹는 샘물 등등등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이 앞으로는 아마 지표수가 뭐 지구 온난화 네. 해가지고 너무 많이 증발도 오. 되고 이제 지표수가 고갈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지하수가 굉장히 수자원으로서 우리가 먹는 물로서 아주 중요한 자원인데 너무 많이 쓰면 이제 없으면 네. 가격이 지금은 한 병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특정 가격이면 네. 그거에 뭐 10배도 될 수 있고 그죠? 오.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아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교수님께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살펴봤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하수를 깨끗하게 잘 유지하기 위한 방법 한 3가지 정도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자, 그러면 그 전에 한번 마지막으로 여기 네. 지금 오염물질, 자, 여기 오염이 되어 있잖아요. 네. 자, 우리가 지하수를 한번 개발하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잠깐 해볼까요? 네. 스포이드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 네, 세 번째 스포이드로 저희 네. 2개 정도 썼으니까 세 번째 네. 스포이드인데, 자, 지하수를 개발하는 거는 자, 아까 보시면은 포화대, 비포화대 있죠. 네. 비포화대에서 우리가 드릴을 해서 네. 그 안에서 이제 지하수를 갖다 끄집어내는데 비포화대까지 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하 수위가 없으니까 그죠? 네. 아무리 하더라도 지하수가 안 올라와요. 네. 맞죠? 자, 그런데 드릴링을 더 해요. 지하수를 개발을 해요. 네. 그래서 지하 수위 밑에까지 한번 쭉 내려가 볼까요? 포화대까지. 그런 다음에 빨아들면 올라오네요. 그죠? 네. 자, 우리 올라왔어요. 친구들이 이 스포이드를 드릴링이라는 것이 꾹 중간에 한 위치를 선정해서 아래쪽으로 꾹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한번 스포이드를 누르시면 그 속에 있는 지하수가 이렇게 빨려 올라온다라는 거죠, 교수님? 네. 자, 그렇게 해서 보면 약간 색깔이 아직도 뽀얗게 해서 이 부분은 오염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부분은. 그러면 다시 저는 지하수를 넣을게요. 아, 지하수를 그다음에 넣고. 이쪽 네. 부분에서 한번 볼까요? 그럼 이쪽 네. 부분에서 우리가 또 지하수를 갖다가 이용해서 먹는 샘물을 갖다 개발한다고 한 거 한번 해봐요. 네. 드릴링을 하고 비포화대를 거쳐서 지하 수면을 거쳐서 그리고 네.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수를 한번 이제 끌어올려 볼까요? 네. 오. 자, 이번에 나온 지하수는 어때요? 오, 색깔이 핑크색이죠? 핑크 색깔이에요. 그러면 이런 지하수를 만약에 네. 우리가 먹게 되거나 사용하게 되면 안 좋겠죠? 네. 자, 이렇게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지하수를 개발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지하수가 오염이 되면 네. 개발을 해도 소용이 없구나. 아, 이런 걸 알 수가 오염이 있네요. 되면 네. 이미.
아, 그럼 오염되기 전에 저희가 잘 지켜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이제 어른들이 네. 해야 되는 일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자, 조금 전에 이제 여러분들 답변 많이 주신 것처럼 자, 쓰레기 배출을 줄여요. 그다음에 분리수거를 해요. 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야 쓰레기가 적게 나가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뭐 침실수들이 지하수로 가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막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 뭐 샤워 많이 하시죠? 샤워 많이 하고 뭐 그다음에 세척도 많이 하고 이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세척제를 많이 사용해요. 샴푸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하고 네. 저희가 사용하는데 뭐 건강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런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하수로 들어가게 되거나 강물로 들어가게 되면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새로운 오염물질이 탄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른들은 당연히 이제 주유소를 운영하시는 분은 주유소에서 기름이 바깥으로 흘러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잘 보시고 그다음에 소나 그리고 돼지를 키우는 이제 축산 농가 같은 경우에서는 그 폐기물, 축산 폐기물을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가 정확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또한 국가는 지하수를 이제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요. 시간에 따라서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한 달 또는 6개월, 1년씩 이렇게 주기적으로 네.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교수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하수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개인, 뭐 나라 함께 노력해야지만 저희가 좀 깨끗한 지하수를 보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 저희 이 실험 관련된 영상 한번 보고 올까요? 예, 네, 한번 영상 보시죠. 보고 올게요.
이렇게 재미있는 실험도 하고 지하수의 소중함을 알 수 있었던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캠프의 새로운 코너, 바로 랜선 견학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많이 못 다니셔서 많이 답답하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주도를 다녀왔거든요. 과연 제주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지 우리 함께 출발해 볼게요. 짜잔! 여러분, 제가 진짜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와! 제주도를 오니까 너무나도 설레고 기대가 되는데요. 특별히 이 제주도는 수많은 화산 폭발과 용암 분출로 인해서 형성된 지형으로 세계가 인정한 지질 공원입니다. 그래서 제주물이 굉장히 맑고 깨끗하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제주물과 관련해서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 곳들을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지금부터 출발해 볼게요. 이곳은 어딜까요? 제주도 하면 바람, 바람하면 바람의 언덕이라고 불리는 수월봉입니다. 이곳은 제주도 가장 서쪽에 펼쳐진 넓은 들, 그 끝 해안가에 솟아난 작은 봉우리인데요. 이곳 봉우리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도 꼭 한번 와봤으면 좋겠습니다. 수월봉은 약 18,000년 전에 지하에서 상승하는 뜨거운 마그마가 차가운 물을 만나 강력하게 뿜어져 나온 화산재들이 쌓여 형성된 지형이라고 합니다. 해안 절벽을 따라 드러난 지층에서는 다양한 화산 퇴적 구조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곳을 보니까 자연과 시간이 만들어낸 예술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이 아름다운 곳, 여러분들도 마음껏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와, 이곳에 펼쳐져 있는 모래들은 전부 검은색인데요. 실제로 수월봉 해안가에 펼쳐진 검은색 모래들은 화산재에 포함되어 있는 현무와 말갱이들이 파도에 깎이고 부서지면서 바닷가에 쌓인 것이라고 합니다. 더 신기한 건 과거 제주도민들이 식수로 사용한 용천수가 솟아난다라는 건데, 지하수가 위쪽에서부터 흘러내려오다가 지반이 약한 해안가 지방에서 터져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제주도는 식수의 상당 부분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고요. 그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용천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용천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러 떠나볼까요? 이곳은 자연이 만든 수영장, 논진물 용천수 수영장입니다. 이곳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바로 용천수라고 하는데요. 바닷물 옆에 샘솟는 물,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럼 여러분, 용천수가 뭘까요? 우리 비가 오면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드는데, 이때 지하 지층을 따라 이동하다가 암석이나 지층의 틈을 이용해서 지표면 밖으로 솟아나온 물을 용천수라고 합니다. 특별히 화산 활동으로 인해 생긴 용암층에서 이 빗물들을 걸러주기 때문에 굉장히 맑고 깨끗한 지하수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제주도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주도의 특성을 잘 나타내주는 물도 있잖아요. 뭘까요? 제주 삼다수. 맞아요. 이쯤 되면 삼다수는 과연 어떻게 생성되는 것인지 너무나도 궁금한데,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제가 지금 바로 공장을 향해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만 따라오세요.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최고의 화산 안반수 제주 삼다수 공장인데요. 삼다수가 어떻게 생성되는 것인지 저 너무너무 궁금해서 못 참겠어요. 얼른 들어가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따라오세요. 네, 이곳은 제주물 홍보관입니다.
삼다수 견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도움을 주실 연구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간단한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제주 삼다수에서 견학을 담당하고 있는 박현정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연구원님 좀 긴장하신 것 같은데 목소리가 좀 떨리시는 것 같아요. 좀 편안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본격적으로 삼다수 견학을 시작해 볼 텐데 간단하게 좀 힌트를 주시자면 어떤 코스가 준비되어 있나요? 우선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코스는요, 제주 물의 역사부터 또 제주 삼다수가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을 알 수 있는 물홍보관을 먼저 둘러보시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삼다수 제품이 어떻게 생산이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최근에 만든 공장 견학로가 있어요. 그 네. 공장 견학로의 실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요. 벌써 막 떨리고 설렙니다. 자, 그러면 저희 얼른 시작해 보러 갈까요? 네, 안쪽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 항아리처럼 생긴 토기가 있어요. 이건 무엇일까요? 네, 이것은 물허벅이라고 하는데요. 제주도는 물이 과거에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나이 시절에는 물을 구해야 되는 도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이 앞에 보이는 도구인 물허벅이라고 하는데요. 이 물허벅을 이용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용천수라는 곳에 가서 물을 길러오면서 힘든 환경 속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안쪽으로 조금만 올라오시면은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물을 구했던 곳을 아까 용천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주도에는 용천수가 한 1000개 정도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5개 정도를 앞쪽에 전시를 했습니다. 각각 물을 구할 수 있는 장소나 이용 방법에 따라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어지고 있고, 전부 생활용수, 식수용수, 그 다음에 손과 발을 씻는 용도로 이용이 되어졌던 물들입니다. 제주 삼다수는 1961년에 상수도 시대가 개막을 하게 됐고요. 1970년대 돼서 그 물을, 땅속에 있는 물을 뽑을 수 있는 그 기계를 통해 가지고 지하수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이 지하수를 이용을 해서 상품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제주 삼다수입니다. 제주도에서는 먹는 샘물을 할 수 있는 거는 제주도에 있는 공기업만이 가능한데요. 그 공기업이 제주개발공사에서 지하 420m까지 굴착을 한 다음에 천연화산 한반수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1998년 1월에는 그 제주 삼다수 공장을 만들게 되었고요. 98년 2월부터는 그 삼다수 공장을 통해서 만들어진 물을 많은 소비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시장에 판매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저희가 다음으로 이동해 볼 곳은 어딜까요? 저희 삼다수가 왜 특별한 물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드릴 텐데요. 아래로 조금만 이동을 해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앞에 보이는 이 지질 단면도의 산은 제주에서 가장 큰 한라산입니다. 한라산 지질 단면도를 보면 제주도의 지질 구조도 알 수 있고요. 저희 삼다수가 왜 특별한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해발 중턱 440m에 위치한 제주 삼다수 공장에서는 6개의 물을 뽑을 수 있는 관이 있어요. 그 관이 지하 420m까지 굴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 지하 420m에 있는 지하수를 뽑아 올리게 되는데, 지질 단면도를 보시면은 아마 시루떡처럼 겹겹이 쌓여 있는 게 보이시는데요. 이 시루떡 안에는 뭐 다양한 암석층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화산송이층이 있습니다. 그 화산송이층은 깨끗하게 물을 걸러내주는 특별 정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주 삼다수는 그 지하 420m의 물을 뽑아 올릴 때 이미 깨끗하게 정화가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다른 먹는 샘물보다 특별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원님, 여기가 실내잖아요. 그런데 제 뒤에 이렇게 폭포수가 보입니다. 네. 그건 뭘까요? 이 공간은 아까 설명드린 화산송이가 얼마나 특별한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공간인데요. 이 폭포수는 2012년 6월부터 가동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이 물을 한 번도 갈아본 적이 없는데, 그 이유는 여기 아래 보이는 황토 색깔 화산송이 덕분입니다. 이 화산송이가 이 공간 안에서 깨끗하게 불순물을 걸러내주는 정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9년이 지났는데도
불순물이나 이물질이나 또 이끼가 없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제주도에서는 화산송해가 얼마나 특별한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연구원님, 저희 다음으로 이동할 장소는 어딜까요? 다음으로 이동할 장소는 저희 삼다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견학로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이라고 불리어지는 공장인데요. 가장 세계 최고의 빠른 생산 속도를 지니고 있는 공장이기 때문에 제주 삼다수가 얼마나 특별하게 생산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기다릴 수가 없겠는데요. 얼른 함께 가보실까요? 네, 저희가 장소를 이동했는데 과연 이번에는 어떤 곳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탱크가 굉장히 많이 보여요. 네, 여기 앞에 보시면 탱크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곳은 바로 정수 처리 시설이라고 합니다. 원수 저장 탱크에 있던 원수를 이 정수 처리 시설로 이동이 되어지면은 아주 작은 마이크로 사이즈라고 해서 미세한 필터가 있어요. 그 필터를 통해서 자연 속에 있던 미세한 먼지나 흙이나 이런 거를 걸러낸 다음에 자외선 살균 과정을 거쳐서 이제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탄생시킬 수 있도록 제품수 저장 탱크로 이동이 되어집니다. 네, 앞쪽에 보이는 거는 저희 실제 소비자들의 가기까지의 페트병 안에 담겨져 있는 제품수가 담겨져 있는 제품수 저장 탱크예요. 제주 삼다수 공장에는 이 제품수 저장 탱크가 총 5대가 있는데요. 이 탱크에는 저희 2리터, 0.5리터 그 페트병 안에 있는 실제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와, 이곳에서는 생산 과정을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네, 이 화면에서 보여지는 영상은 제주 삼다수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영상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진 삼다수는 이물질 검사기를 통해서 검사를 해야만 하는데요. 그래서 병뚜껑이 닫혀 있는지 없는지와 또 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이 검사기를 통과한 제품만이 우리 소비자들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깨끗하게 포장을 하고 이렇게 네모난 상자에다가 실려서 이제 포장을 한 다음에 소비자들에게 전달이 되게 됩니다. 와, 이곳은 굉장히 멋지고 특별한 곳인 것 같아요. 와,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네, 이곳은 땅 위에서 빗물이 되어가지고 이제 지하 420m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하수가 생성이 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생생하게 지하수가 생성이 되는 과정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네, 저도 그 말에 공감이 되는 게 너무나도 생생하다 보니까 마치 제가 빗방울이 아닌가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공간 정말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럼 연구원님, 삼다수 견학 여기서 끝인 걸까요?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끝내기 전에 가장 특별한 분들께 드리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저희 삼다수 라벨에 직접 셀프 카메라로 촬영을 한 다음에 그 자신의 얼굴을 직접 라벨에 새겨드리는 코너인데요. 네. 저희 선생님께서 네. 먼 곳에서 여기까지 방문해 주신 기념으로 선생님 얼굴이 직접 새겨진 라벨 삼다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와,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선물이네요. 여기 보이시죠? 제 얼굴이 들어간 하나밖에 없는 삼다수예요. 오늘 하루 삼다수 견학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제주도 랜선 견학을 마쳤습니다. 와! 청정의 섬, 아름다운 자연 속에 숨겨져 있었던 제주도 지하수의 비밀 제대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특별히 삼다수를 통해서 지하수의 가치를 알게 되어 무척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이번 견학을 통해 지하수의 소중함과 자연의 고마움을 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미션을 완료했으니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게요. 뿅! 뿅! 여러분, 제가 돌아왔습니다. 제 손에 들린 이 물병 보이시나요? 방금 제주 삼다수 공장에서 선물로 받은 세상에 하나뿐인 굉장히 특별한 물병이에요. 어떠세요? 제 사진 좀 잘 나온 것 같나요? 네, 교수님 어떠세요? 좀 잘 나온 것 같나요? 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너무 부러운데요. 아, 네. 교수님, 저희가 이렇게 랜선으로 이제 견학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혹시 화면 보시고 좀 어떠셨어요? 예, 너무 제가 제주도는 많이 가봤는데 네. 제주도
이제 그 선생님이 가보신 여러 네. 군데를 갖다가 저는 도로 보이긴 했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진 못했고요. 어, 그리고 빗물이 어떻게 해서 네. 제주도에 지하수가 생기는지 네. 이 과정을 아주 자세히 잘 보여주는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 교수님께서도 이거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캠프 모든 실험과 체험이 끝났는데요. 오늘 너무나도 쉽게 또 친절하게 또 알차게 수업을 진행해 주신 우리 권만재 교수님의 소감 한마디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교수님 오늘 캠프 좀 어떠셨어요? 예,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어린이 여러분 작년과 다르게 직접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지하수 아주 소중하니까 여러분들 오늘 배우신 거 잘 기억을 하시고 네. 지하수에 꼭 지킴이가 돼 주세요. 네, 우리 친구들이 재밌었어요 라는 채팅 올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캠프 재밌었던 친구들 머리로 하트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 재밌었어요 하는 친구들 하트, 네, 하트 뿅뿅 날려주세요. 좋습니다. 하트 날려주세요. 너무 좋아요. 큰 하트 보니까 저도 너무나도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2021 토양지하수 청소년 여름 캠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캠프는 지금 종료를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과제가 남아있죠. 사후 과제를 제출하시면 오늘 수업에 참여한 교수님들께서 평가를 해주실 거고요. 우수 참가자 시상도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사후 과제 2가지인데요.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 캠프 참가 후기를 게재한 개인 SNS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2번째, 우리 동네의 토양 오염 조사에 관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과제 내용과 제출 일자는 토양환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시니까요. 꼭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교수님 끝나고 같이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나가주셔서 네,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캠프 종료 후에 작년 최우상 수상자의 죄송합니다. 발표 영상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만약에 저는 수상에 욕심이 있다, 저는 수상을 꼭 하고 싶어야 하는 친구들은요, 끝까지 영상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참가자 학부모님들께서는 휴대폰으로 캠프 참가 후기 설문조사에 대한 문자가 보내질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캠프를 위해 수고해 주신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담당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이제는 너무나도 아쉽지만 진짜 끝날 시간이에요. 내년에는 코로나19가 말끔하게 사라져서 우리 모두 직접 얼굴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신나고 활기찬 캠프를 기원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최재희였습니다. 여러분 안녕!